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의 보험 아줌마 클라라입니다. 오늘은 메디케어 종류 4가지 중에서 막내인 이 파트 D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이 막내둥이 작은 알약들에 대한 이야기가 만만치 않아요. 작은 고추가 맵다는 식이겠죠. 미국 사람들한테는 이런 조크가 있대요. 아인슈타인이 나한테 상대성 원리는 물어봐도 파트 D 처방약에 관한 질문은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무슨 뜻일까요? 쉽지 않다는 얘기일 텐데요.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한번 뚜껑을 열어봅시다. 제 생각에는 요거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약 종류를 분류한 약 등급과 그 다음에 처방약 지불 단계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약품 등급을 우리가 티어라고 하는데요. 일반 약에서부터 특수약까지 한 대여섯 가지로 나눠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등급이 낮은 티어 1, 2는요. 코페이가 낮고 등급이 높은 티어 3, 4, 5는 당연히 코페이가 조금 높겠죠. 이거는 참 간단한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처방약 지불 단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이 좀 까다로워요. 저는 사실 골치 아픈 문제가 있으면요.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요거를 같이 즐겨 먹어요. 예, 도나스인데요. 저는 그 폭신폭신하게 씹히는 맛을 즐기다 보면 그냥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우리 이 처방약 지불 단계도 이 도나스와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저는 이 도나스를 좋아하다 보니까 앉은 자리에서 한 서너 개를 먹어요. 근데 이 지불 단계도 서너 개예요. 첫 번째는 연간 부담금 단계, 즉 디덕터블이거든요. 디덕터블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내가 먼저 일정 금액을 낸 다음에 그 이후에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처방약 보험에서는요, 요 디덕터블이 400불입니다. 그래서 400불이 차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돼요. 그런데 저번에 우리가 파트 C는 왜 파트 D를 같이 커버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파트 C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이 디덕터블이 아예 없어요. 두 번째로는 이 최초 혜택 단계, 즉 이니셜 커버리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요 디덕터블이 끝나고 나면 이제 요 단계를 얘기하는 거겠죠. 요 때는 약 등급에 따라서 코페이를 내시게 돼요. 티어 1서부터 2는 일반 약을 얘기하는 건데 코페이가 보통 제로에서 한 15불 되고요. 티어 3하고 4는 브랜드 약인데 한 40불에서 100불 정도의 코페이. 그리고 티어 5 and 6는요. 특수약인데 5의 경우에는 한 처방약의 25% 내지 33%를 내시게 되고요. 티어 6는 오히려 회사의 전폭적인 보조를 받기 때문에 코페이가 아주 낮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금액들은요, 해당 회사에서 정확한 정보를 받으셔야 됩니다. 사실 약을 복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최초 혜택 단계라는 이니셜 커버리지 여기에 계세요. 그때는 약의 등급에 따라서 뭐 코페이를 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실 게 없으세요. 그런데 이 비싼 약들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 바로 도넛 홀이라는 건데요. 세 번째가 혜택 공백 기간, 즉 커버리지 갭 아니면 도넛 홀이라고 그럽니다. 바로 이 단계거든요. 그래서 비싼 약들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여기에 진입하시게 되는데 언제부터냐 하면은 총 약 비용이 한 4,000불에 도달하게 되면서부터예요. 이때가 되면은 손님들이 전화를 하십니다. 내가 저번 달만 해도 약값을 몇십 불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 오니까 갑자기 100 몇십 불, 200 몇십 불을 내라 그러는데 내 약보험이 혹시 취소된 거 아닌지 좀 알아봐 주세요. 그러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도나톨에 들어가신 경우입니다. 그래서 비싼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요, 이 도나톨을 위해서 돈을 좀 비축해 두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런데 이 2020년서부터는요, 이 도나톨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일반 약은 물론이고 브랜드 약 75%까지 디스카운트 받게 돼요. 본인 부담액이 한 6,500 가까이 가게 되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요 네 번째 단계인데요. 이게 위기 상황 혜택 아니면 캐테스트로픽 커버리지라 그러는데요. 그동안에 힘든 위기를 잘 넘겼다는 아마 위로 차원에서 코페이가 확 낮아집니다.
비싼 브랜드 약도요, 한 10불 미만에 구입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저렴한 약값은 그 해의 마지막까지 계속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400불에 디덕터블이 차고 나면 이니셜 커버리지 최초 혜택 단계에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그때는 약 등급에 따라서 코페이를 내시게 되고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머물러 계세요. 하지만 비싼 약들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그 다음 단계 커버리지 갭, 즉 도나톨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때에도 이제 자기의 부담금이 어느 정도 차고 나면요, 그 다음 단계로 또 옮겨가게 되는데요. 위기 상황 혜택 또는 캐테스트로픽 커버리지라고 합니다. 그때는 이 코페이가 아주 작아져요. 그래서 그 저렴해진 약값이 연말까지 계속됩니다. 자, 어떠세요? 뭐 알고 나니까 별거 아니죠? 오히려 재밌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어려운 관문을 다 통과했으니까 이젠 릴렉스 하면서 파트 D에 대한 가입 조건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파트 D에 대한 가입 조건은요, 메디케어 A와 B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가입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가입하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을 안 드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필요할 때 가입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밀렸던 기간에 대해서 벌금을 물으시게 돼요. 우리 전체 미국 처방약 보험료의 1%를 평생 동안 벌금으로 내시기 때문에 반드시 제때 가입하세요. 두 번째는 가입 시기입니다. 가입 기간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메디케어 A와 B 배울 때 우리가 65세 내 생일달 3개월 전, 3개월 후, 그리고 내 생일달을 포함하여서 모두 7개월 동안의 문이 열려 있다 그랬죠? 파트 D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0월 15일서부터 12월 7일 사이에 있는 연내 가입 기간 동안에도 가입하실 수 있고요. 또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특별 가입 기간을 이용하실 수도 있으세요. 가입 방법은요, 파트 D 이 처방약 보험을 따로 가입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은 파트 C를 통해서 파트 D를 커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어쨌든 어디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건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복용하고 있는 처방약이 그 해당 보험회사에서 커버 받는지 그거 한번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배운 파트 D를 간추려 보자면 처방약 종류에 따라서 등급이 있다는 거, 그리고 처방약 지불 단계에는 한 서너 가지가 있다는 거, 그리고 가입 조건과 가입 시기, 그리고 가입 방법을 알아봤어요. 자, 오늘로 메디케어의 기본은 끝났고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점들을 하나씩 꺼내어서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